엑셀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추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에 올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추가 기능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일로 이동을 하시고요. 관리에서 엑셀 추가 기능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핵 찾기 추가 기능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추가 기능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데이터 보이시죠? 데이터에 오시면은 여기에 핵 찾기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내용은 제가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서야 뭐 R이라던가 또는 파이썬이라던가 이런 훌륭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을 엑셀로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잘 돼 있는데 굳이 엑셀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제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으로 제작된 툴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개발할 정도로 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과연 그렇게 훌륭하냐를 봤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장단점이 있는 거겠지만 엑셀을 사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목표값을 찾거나 또는 뭐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는 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 기능 자체는 무작정 따라한다고 해서 익힐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은요, 그 조건마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왜 들어갔고, 이 조건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그 배경을 알고 나서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이 실무에서 어떻게 조건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적용을 할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체계적으로 그 조건을 적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번 강의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은 아마 실무를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목표값 찾기, 핵 찾기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목표값 찾기는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의 변수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목표의 최적의 값을 찾는 기능이에요. 이 옆에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커피숍의 일일 손익 예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5%예요. 근데 내가 영업이익을 10%까지 올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이거 올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매 개수를 더 많이 팔거나 또는 평균 단가를 높이거나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내가 이 중에서 판매 개수를 얼만큼 올려야지 영업이익을 10%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이 변수는 판매 개수 1개, 목표값은 영업이익으로 해서 목표값 찾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분석을 알아볼 거예요. 이 시나리오 분석은 목표값 찾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목표는 뭔지 몰라요. 내가 목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판매 개수를 150개를 팔고 매출 원가를 30% 했을 때 그리고 판매 개수를 200개를 팔고 매출 원가를 뭐 25%로 낮췄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정 목표값의 흐름 또는 트렌드를 볼 때 쓰는 기능이 시나리오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 해찾기예요. 해찾기는 목표값과는 약간 다른 게 변수가 여러 개예요. 아까 제가 목표값 찾기는 변수 1개, 목표 1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해찾기는 목표 하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수로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5%예요. 근데 이 영업이익률을 10%까지 올리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10%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조건을 줄 거예요. 가정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게 판매 개수는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판매가 될 것 같아 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매출 원가 비율은 한 최소 25%에서 35% 사이로 맞췄을 때에는 그 조건 안에서 내가 영업이익률을 10%로 맞추려면은 최적의 값은 얼마가 될까?
라고 할 때 그 여러 개의 변수를 바꿔서 최적의 값을 구하는 게 바로 이 해찾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해찾기 기능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내가 영업이익을 이걸 10%로 맞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은 영업이익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원가를 낮추거나, 그쵸? 또는 이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방법이고요. 그쵸? 근데 반대로 내가 이걸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 개수를 높일 거야. 또는 단가를 높일 거야. 비싸게 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건 현실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업이익을 10%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바꿀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해찾기 기능은 뭐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 라고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수학적으로 10%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것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뭘 낮추는 게 맞고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가 맞고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100% 맞는 값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목표가 찾기 해찾기 기능의 그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두 가지 기능의 제한사항을 알아볼게요. 제가 옆에 이 차트를 하나 적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3차 방정식이에요. 그쵸? 꺾임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목표가 찾기의 경우에는 일단 해찾기 기능에 비했을 때는 간단해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찾기 기능에 비했을 때에는 좀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값 찾기는요, 목표값을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으로 딱 그 값을 정했을 때만 값을 찾을 수가 있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실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한점은 목표가 찾기는요, 비선형 또는 비곡선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트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은 지금 4,0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값이 이제 더 커질수록 이 값은 무한대로 증가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값이 반대로 갈수록 이 값은 음의 무한대로 커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값을요, 변수를 0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쵸? 0으로 설정을 하고 제가 이 결과값으로 4,000을 구하도록 한번 목표가 찾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가상 분석에 올게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바꿀 이 결과값은요, 이 y값이 될 거예요. 그쵸? 찾을 값으로 우린 4,000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4,000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셀은 이 변수 x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수식셀로는 C4셀, 찾는 값은 4,000, 바꿀 셀은 B4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쭉 돌아가다가 결과값으로 C4에 대한 값을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변수로는 마이너스 9.51, 그리고 결과값으로는 1041이 나왔네요. 자, 왜 그럴까요? 보면은 결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인은 간단한데 저희가 시작값을 0으로 잡았어요. 다시 보죠. 시작값이 지금 여기 0이에요. 이제 목표값을 찾게 되면은 결과값을 찾을 값은 4,00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현재 값이 0이다 보니까 이 목표값 찾기 기능은 0보다 큰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값이 작아지고 왼쪽으로 가니까 값이 커지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마이너스 9.51쯤 되니까 이 극대점이 오고 나서 더 왼쪽으로 가면 이 값이 하고 좀 내려가는 거예요. 뭔가 익숙하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값이 커질수록 여기부터는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마이너스 9.51에서 언저리에서 막 돌다가 더 이상 못 찾겠다. 마이너스 9.51일 때 값이 한 1040 정도에서 최대값을 구했고 내가 너가 말한 4,000은 못 찾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찾기는 이런 식으로 값이 여러 번 변하는 이제 비곡선 상태에서는 값을 구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뭐 값이 이렇게 막 변하는 좀 불규칙한 그래프에서는 값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목표가 찾기는 이 그래프에서는 목표 찾기를 쓸 수 없으니까 해 찾기 기능을 써야 되는데, 해 찾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GRG, 두 번째는 Simplex LP, 세 번째는 Evolutionary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주 쓰는 기능은 GRG와 Evolutionary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GRG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차트가 좀 불규칙하거나 값이 비곡선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GRG가 아니라 에볼루셔너리로 분석을 하셔야만 분석 가능하다는 점 짚고 넘어갈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 예제를 적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 마치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이 해찾기 기능으로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구하시면은 최대값으로 20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값 찾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일일, 손익, 매출, 예상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별로 이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줄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92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 매출액을 120만 원으로 달성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지 이 매출액이 120만 원이 될까요?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가상 분석, 목표가 찾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할 값은 이 매출액이에요. 그쵸? D8셀 선택을 하시고요. 이 값을 120만 원으로 구해 줄 거고요. 이 120만 원을 판매 개수를 바꿔서 몇 개를 팔아야지 이 120만 원이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324잔을 팔아야지 120만 원이 나온다라고 값이 계산됐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 값이 변경되고요. 또는 취소를 눌러서 값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324라고 답을 입력을 할게요. 자, 세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재료비가 올랐대요. 현재는 1,450원인데 이게 100원씩 올라서 1,550원이 될 거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현재 영업이익이 13만 8천 원인데 원재료가 올랐을 때의 현재 영업이익을 유지하려면은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할까? 라고 할 때도 목표가 찾기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재료비가 올랐대요. 현재 1,450원인데 100원이 올라서 1,55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13만 8천 원이 되도록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가상분석에서 목표가 찾기로 오신 다음에 목표 셀은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D20셀 선택을 하시고요. 목표값은 이 값이 13만 8천 원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평균 판매 개수를 바꿀 거예요.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지 영업이익이 14만 8천 원이 나오는지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262잔을 팔아야지 평균 원가가 1,550원일 때 영업이익이 13만 8천 원이 됩니다라고 계산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목표가 찾기가 아니라 시나리오 분석을 할 거예요. 현재 매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세 200만 원에 공사 비용이 2억 원이었어요. 그쵸? 현재 상황에서 신규 매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월세가 300만 원, 공사 비용이 3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신규 매장으로 이동했을 때 판매 잔수가 250잔, 300잔, 350잔으로 각각의 판매 잔수에 따라서 현재 상황과 신규 매장으로 옮겼을 때의 시나리오를 분석해보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이동을 할게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 오시면은 여기 추가 버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 선택을 할 건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시트로 오신 다음에 우리가 값을 바꿀 셀은 현재 이 판매 개수가 되겠죠. 판매 개수 그리고 신규 매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월세와 공사비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키보드 컨트롤 K를 누른 채로 이 세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꿀 셀은 D6셀, G14셀, G16셀로 3개가 선택이 됐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우리가 250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50잔을 팔 거예요. 그쵸? D6셀은 250이에요. 그쵸? 그리고 G14셀, 여기 월세는 우리가 신규 매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값은 300만 원이 돼야 할 거고요. 그리고 공사 비용 또한 현재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사 비용도 3억 원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00개를 팔 때예요. 이 시나리오 이름은 300으로 바꿔주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D6셀을 300개를 팔 거예요. 그리고 공사 비용은 3억 원, 월세는 300만 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세 번째는 350개를 팔 때예요. 똑같이 판매 개수는 350개, 월세는 300만 원, 공사 비용도 1억 원 추가한 3억 원으로 바꿔주시고요.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개의 시나리오가 추가가 됐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약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요약 버튼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으로 출력할 셀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으로 볼 셀은 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셀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각각의 잔수에 따라서 공사비용과 월세가 바뀌고요. 각각의 잔수에 따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공사비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해서 숨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값을 바꿔줄게요. 여기는 판매 잔수가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값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매장에 갔을 때 잔수를 이렇게 팔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됩니다라고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해찾기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목표 찾기는 변수가 하나일 때에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찾기는 변수가 여러 개일 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해찾기 기능은 목표 찾기보다는 좀 사용 방법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응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알아볼게요. 이렇게 손익 예상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업이익률을 현재 5%인데 이 영업이익률을 10%까지 올리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조건이 있어요. 시나리오를 적어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일 판매량은 100잔에서 200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쵸? 두 번째는 매출 원가는 28%에서 35%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판매 개수는 당연히 정수 단위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1개, 뭐 160.2개 이런 식으로 소수 단위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게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10%의 최대한 근사값을 구한다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무엇이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뭐 운영적인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해찾기를 선택을 할게요. 오셨죠? 일단 목표값은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파일에서는 이 20세를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선택을 하시고요. 목표값으로 우리가 10%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셀은요, 현재 이 판매 개수, 그쵸? 판매 개수와 매출 원가 비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D6셀과 이 11셀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두 개를 선택을 할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조건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이 판매 개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D6셀이 100개 이상일 때 추가 버튼 눌러서 조건 추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판매 개수가 200잔 미만이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이 200 이하일 때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 매출 원가율이 28% 이상이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28% 이상일 때 값이 되겠고요.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똑같이 이 값이 35% 이하일 때를 구할 겁니다. 똑같이 추가 버튼으로 추가해 주시고요. 마지막 조건은 판매 개수가 정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 판매 개수 셀이 여기 보시면은 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 정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판매량이 100개에서 200개 사이이고 판매량은 정수고요. 매출 원가율이 28%에서 35% 사이일 때를 조건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해착기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 개수가 150개이고 매출 원가율이 29%이면은 영업이익으로 10%가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이 마음에 드시면은 확인 누르시면은 이 값이 변경되시고요. 또는 그냥 값만 확인하실 거면은 취소 버튼을 눌러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인 눌러서 값을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 개수 150개, 매출 원가율이 29%로 낮췄을 때에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약간 이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요. 이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잘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이해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같이 볼게요. 시나리오를 보시면은요. 현재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일 커피 판매량이 80%로 줄었대요. 그래서 이 판매량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현재 보시면은 마이너스 6만 원을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로 보시면 이제 월당 이제 월에 180만 원 정도를 매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케팅 업체를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커피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케팅 업체에서 얘기하기를 너네 주변에 사무실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이 사무실이랑 계약을 해줄게. 그래서 계약을 해서 너네 하루에 이거밖에 80개밖에 못 팔지만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이만큼 판매 개수를 보장해줄게. 대신에 이거를 팔게 되면은 이 사무실 판매할 때에는 이만큼의 할인율을 제공을 해줘.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판매를 보장해주는 만큼 이만큼 판매하게 되면은 우리 업체한테 수수료로 이만큼 금액을 지급을 해줘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현재 매출이 안 좋다 보니까 마케팅 업체를 알아봤고 마케팅 업체에서 이런 조건으로 견적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매출이 무조건 는다라고 좋은 게 아닌 게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보시면 매출이 80개예요. 근데 이 값을 제가 150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판매 개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80개일 때에는 직원을 한 명만 써도 상관없었는데 이 판매 개수가 늘어나면은 커피를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을 더 고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판매 개수가 늘어나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가맹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가맹 비율이 증가를 하니까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판매 개수를 그만큼 팔게 되면은 할인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매출 원가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몇 개를 팔아야지 최고의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알아보자는 게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제가 차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현재 이 판매 개수에 따른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가로축은 판매 개수고요. 이 세로축은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판매 개수가 늘수록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무조건 는다가 좋은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한 200개 정도 한 199개를 팔았을 때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해찾기 기능의 기본 기능으로 최고의 영업이익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해찾기를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값을 넣어 놨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목표 값은
D22셀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우리가 바꿀 값은 판매 개수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 영업이익이 바뀌는데 판매 개수가 몇 개가 됐을 때 영업이익이 최대값이 될까라는 것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조건은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커피를 뽑는 데가 이거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스팀이라고 해서 우유 만드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게에서는 두 그룹 기계를 쓰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350잔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건으로 이 판매 가능 개수가 350 미만이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판매 개수는 정수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판매 개수는 0보다 크고, 그쵸? 판매 개수가 0보다 크고 350 미만이면서 정수인 값으로 나오도록 조건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해법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어요. GRG, 단순 LP, 에볼루셔널가 있는데 일단 GRG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해찾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200이라는 값이 계산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이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6%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옳은 값일까요? 옳지 않은 값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차트 자체가 비선형이고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GLG 분석으로 이용하시게 되면은 정확한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해찾기에 오신 다음에 이 해법으로 에볼루셔너리를 선택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값을 변경해 주시고요. 옵션에 오시면은 여기에 모든 해법 탭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제한 조건 해찾기에 최대 시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 값은 이게 빈칸인데요. 이 에볼루셔너리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오래 돌아가요. 보통 길게는 뭐 10분 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한 최대 5초에서 길게는 30초 정도 값을 주셔가지고요. 이 값을 최대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값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근사치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시간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지 못하지만 거기 근사치를 찾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시간을 일단 5초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해법을요 에볼루션으로 바꿔주시고요. 해찾기 눌러주시면요 쭉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중간 해 표시 뜨게 되고요. 보시면은 값이 199개일 때 영업이익이 19,000원에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199개일 때 우리가 원하는 영업이익으로 최대값이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불규칙할 때에는요 이렇게 해찾기에서 에볼루셔너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옵션으로 최대 시간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지 않더라도 그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근사치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값을 대략적으로 구한 다음에 왜냐하면은 이 해찾기는 수학적으로 정확한 걸 찾는 거지 우리가 운영적으로 값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사치를 찾아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하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시간을 뭐 5초에서 길게는 30초까지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